어떤 거에 대한 답이고요. 혹시 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얘기할 것들은 몇 시에 퇴근하세요? 7시죠. 몇 시에 퇴근하세요? 11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아직 영원히 몇 시에 퇴근하세요? 지난주는 12시? 아,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 몇 시에 몇 시? 퇴근하세요? 5시. 아이씨. 보통 사람들한테 퇴근 시간을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냥 대중 없다고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왜 이렇게 똑바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들 답을 하고 보통 이제 뭔가 야근을 하면 몇 시에 하고 야근을 안 하면 몇 시에 하고 막 약간 이런 등등을 좀 더 물어보면 답을 하는데 이 퇴근 시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한 답이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고 과거에 그런 거를 추정했을 때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막 레인지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대충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시가총액을 예상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케이스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근데 그냥 못 맞추고 약간 어쨌든 측정은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한다고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인지로 정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레인지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대충 9시부터 10시까지에 퇴근할 것 같아가 사실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퇴근 시간을 물어보면 보통 레인지로 답하려고 하는데 남의 퇴근 시간을 물어볼 때는 정확한 이그젝트 넘버가 들어오길 바래요. 약간 이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월급을 따져볼게요. 그냥 여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재무제표를 써왔던 거의 연장선에서 당신은 평생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요? 평생 누적해서. 그거에 대한 예상인데 이게 이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업이 평생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월급도 예측을 못 하겠는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도 저희는 범위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이 위의 개념처럼 퇴근 시간이랑 평생 월급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레벨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더 많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헷갈리는 개념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뭐 1, 2, 3, 4 그러니까 1부터 예를 들면 2부터 10까지 숫자가 몇 개지? 막 약간 이런 거를 하면 그러니까 막 어쨌든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막 3개 되거든요. 약간 근데 계산 공식은 그러니까 끝 넘버 마이너스 첫 넘버 플러스 1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계산법이 그러니까 1, 2, 3까지는 3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막 센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1, 2, 3 같은 걸로 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를 테스트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단위로 만들어야 실제로 관념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 100부터 101까지 아니 1부터 100까지의 합이 얼마지? 네, 그럼 이 공식 같은 것도 이제 외우고 있지 않냐 해서 이 외우고 있는 게 떨어지면 1부터 3까지 더해서 이걸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막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봐봐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을 벌려고 10년 내내 일을 해요. 뭐 그러면 순익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월급은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은 더 얼마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10억을 벌려면 20년도 걸리고 이러는데
정말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투자는 불로소득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의 순자산을 만들려면 20년 내내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투자해서 10억은 대충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힘들 거라고요. 이 10억은 동일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딱 정답이 있길 바라거나 빨리 배워서 이제 이거 배우면 10억 벌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길 바라고 그냥 근로소득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길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는 꼭 해야겠죠? 그 처음에 기업을 얘기할 때 먼저 얘기를 하는 건 지금 계속 주식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도 저도 물론 가끔 실수할 때가 있겠지만 종목이란 말도 쓰지 마세요. 그냥 기업으로. 요새 관심 있는 기업 있어? 요새 관심 있는 종목 있어 말고. 이게 주식과 기업을 어떻게 달리 보는가에 대한 기준들이에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기업이랑 동업을 하는 거,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고, 세 번째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종목이라고 하지 말고 기업이라고 하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하지 말고 이건 기업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걸 할 거고, 주가 나누기 EPS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 주가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막 진짜 거지 같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1조가 있고 저렇게 1억 주 곱하기 1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2조짜리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얘는 4억 주 곱하기 5천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주가가 이 주가보다 낮은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오를 거래. 얘는 5천 원인데 얘는 만 원이니까요. 근데 저게 막 기사로도 나와요. 막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은 황제준 막 약간 이런 뭔가 진짜 그런 기자도 막 싹 다 진짜 모아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막 저게 막 저 주가 갖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EPS도 마찬가지인데 EPS는 이제 이익을 나눈 거예요. 이 주가처럼 이게 이익일 때 주식수를 한 다음에 주당 이익을 구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식 숫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디즈니는 EPS가 2,000원이래요. 근데 예를 들면 CJ는 EPS가 5,000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이익 나누기 주식수기 때문에 주식수가 나눗셈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나눗셈은 항상 위험해요. 이 나눗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러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인상이 안 생겨요. 저게 디즈니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20조를 버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랑 디즈니가 EPS가 2,000원이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그냥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EPS가 똑같으면 그럼 마치 주가가 똑같아야 된다거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 등을 만드는데 그 느낌 등이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막 고급으로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그래도 EPS를 쓰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더 여러 종류로 있어서 이게 막 희석이 돼서 약간 그냥 주식 숫자를 카운트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런 막 주가랑 EPS를 막 여기 이 수업 시간에 단어를 꺼내면 제가 막 나가라고 할 수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수급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거래 물량보다는 더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이런 들어간다 이런 말도 정말 그냥 주식 때문이에요. 이 거래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이 동업 이런 거면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 재료라는 말도 어쨌든 뭐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이 재료는 여기에도 쓸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말들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주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기업을 인수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길 바라서. 고마워요.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산가치, 수익가치, 미래가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가치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게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A-D에 대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A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A가 뭐 부동산이 2천억으로 여긴 적혀 있는데 실제로 5천억이면 A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A-D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자산가치라는 거고, 수익가치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거 단어 제가 얘기했죠? S가 세일즈라 매출이고, 저는 OI라고 쓸 건데 이게 오퍼레이팅 인컴이고, NI라고 쓰는 거는 그러니까 넷 인컴으로 순이익이고, 제가 SNI라고 쓸 거는 이거 다 약간 죄송한데 그냥 저 혼자 쓰는 용어들이라서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SNI는 그 아까 얘기했던 지배주주 순이익을 얘기할 때 쓸 거라서 그냥 우리 수업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익 가치인 거고, 그러니까 기업의 미래 가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제 제일 중요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면 제가 막 답을 드릴 건 아니에요. 약간 이 수업을 듣는다고 이 기업은 얼마네, 이 기업은 얼마네를 할 수 있게 되진 않은데, 하는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고. 먼저 이 자산 가치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얘기했죠. NI가 1로 가는 거라고요. NI가 여기로 가는 것들이 누적돼서 이게 생긴 거예요. 요 돈이 여기로 계속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썼냐가 결국 과거의 자산 가치라는 거가 미치는 영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자산 가치도 예를 들면 막 그렇게 지금 롯데처럼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땅을 많이 사놨는데 그게 많이 올랐더라 이러면, 지금은 이제 IFRS로 바뀌면서 좀 더 반영을 시가로 하는데, 그게 뭐 여전히 그러니까 비상장사나 이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랑 괴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거를 뭐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보통 자산 가치에서 문제가 되는 건, M&A를 할 때 1조짜리 기업을 2조에 사요. 그러면 이 1조라는 걸 여기에 영업권이라고 넣거든요. 이거를 원래 IFRS 바뀌기 전에는 상각을 해서 이게 10년 동안 없어지면 이거를 깠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IFRS 바뀌면서는 요게 차이가 생겼을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 거고 요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돈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업 중에 M&A를 비싸게 하면 오히려 자산가치 대비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싸게 보이는 현상이 나오는데 실제로 싸진 않은 현상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 자산의 가치랑 똑같진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어쨌든 과거에 돈을 벌어놓은 거는 내가 사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기업이 막 엄청 잘 되진 않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현금이 3,000억 있어요.
그러면 그냥 된 거죠. 뭔가 된 거예요. 그냥 끝난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사서 그냥 배당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물론 내가 사봤자 대주주가 못 되면 대주주가 배당을 안 해주면 나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막 대주주가 그거를 막 지 맘대로 쓰고 막 약간 이러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결국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닌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게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싸다라는 거를 얘기한 것도 저 장부가에 돈이 많은 기업인 많은데 시가총액이 그보다 싸면 사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익 가치랑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수익 가치는 그냥 1년에 얼마를 번다예요. 근데 이게 미래 가치랑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수익 가치는 그러니까 올해 얼마 벌었다. 이 벌었다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것도 막 신문 같은 데서 엄청나게 오바마 약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일인데 이 벌었다가 다 생각보다는 매출 개념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막 용어들이 엄청 혼재돼서 쓰이는데 수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매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그냥 여전히 멍청이 기자들이랑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기자들이 마음대로 쓰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남겼다가 이익 개념에 좀 더 가깝죠. 근데 어쨌든 올해 얼마를 벌었다가 그러니까 올해 얼마를 번 기업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수익 가치인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수익 가치의 과거형이고 이게 수익 가치의 미래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나중에는 얼마 벌 것 같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가치를 보통 칠 때 자산 가치랑 수익 가치랑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건 하나예요 그냥. 여전히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계속 캐시플로우로 인식을 하기로 했죠. 약간 요런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요게 수익 가치에 대한 거고요. 이게 미래 가치고